배우자가 어떤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받게 될 유족연금이 천차만별이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어떤 배우자가 나의 이상형인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꼬집어서 보는지.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당연히 외모도 보겠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어떤 직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Z세대가 원하는 배우자 상에는 첫 번째가 성격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순위가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는 외모, 연령, 그 다음 순위가 이렇게 되고요.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도 첫 번째는 성격과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소득, 직업 이런 것들이 되겠다고 하네요.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성격과 가치관, 나랑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사귀고 같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부부가 결혼하면 이혼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니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결혼정보에서 듀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혼에 성공하신 남녀 표준 모델 중에 가장 1순위, 남자도 1순위, 여자도 1순위는 똑같이 일반 사무직이었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을 가장 선호하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성혼회원,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의 직업 1위는 일반 사무직이 남녀 공통으로 꼽혔고 2위는 남성의 경우는 공무원, 공사직원, 여성은 교사 이런 쪽으로 많이 점유율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의사, 약사나 공무원, 공사 직종에 계신 분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우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다 일륜지대다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군별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이 다릅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에요. 한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 사학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되는데 이 직군별 공적연금이 액수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직군에서 은퇴를 해서 퇴직연금을 받다가 또는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종류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의 핵심은 어떤 직종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국민연금 대상자, 그리고 공무원연금 대상자, 사학연금 대상자, 군인연금 대상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나는 군인이 좋아, 나는 공무원이 좋아, 나는 공무원인데도 공무원이 좋아, 이런 취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표적으로 좀 다시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 대상자와 이 나머지 세 부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특수직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특수직영연금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 간에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또는 직영연금과 직영연금 또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의 결혼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어떤 결혼 형태가 가장 유족연금의 노후에는 가장 유리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군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살아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그 유족연금이 어떻게 나오는 형태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시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혼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본인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중 하나만 택하셔야 돼요. 더 큰 거를 택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만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직영연금 간에 결혼했을 경우에 공무원과 공무원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의 50%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배우자는 직영연금 대상자다. 그러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의 100%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의 조합이 노후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요, 유족연금 지급률 자체가 통일화됐어요. 국민연금도 60%, 공무원연금도 60%, 군인연금도 예전에 70%였다가 60%로 동일화해서 예전에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60%의 지급률로 받습니다.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60만 원을 받는 거죠, 유족이. 대신 이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별로 살짝 상이를 해서 20년 이상은 60%, 그 사이 구간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 그 밑에 구간은 40%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약간은 상이한 게 있다. 무조건 60%는 아니다.
하나하나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케이스,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혼한 경우,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본인연금 더하기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중 큰 것을 택일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각각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분의 유족연금이 얼마예요? 60%니까 2, 62, 1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30%인 36만 원을 내 연금에다 더해. 그래서 236만 원과 이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236만 원과 120만 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36만 원이지. 그죠? 이렇게 해서 택일하게 돼 있다. 근데 좀 비슷하게 받는 케이스는 이렇게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액이 좀 많이 차이나. 2배 이상 차이가 나. 본인은 50만 원, 남편은 2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이쪽 배우자가 사망을 하셨으면 본인 연금 더하기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더하는 거죠. 50 더하기 36, 86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유족연금이 120이었잖아요. 120과 186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내 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합한 값이 그냥 남편의 유족연금보다 못해. 그럼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택하시는 케이스가 되겠죠. 연금액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직영연금 간에 결혼하신 케이스. 나도 공무원이고 배우자도 공무원이야. 또는 나도 군인이고 배우자는 선생님이야.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뭐 선생님들 중에 공립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공무원연금입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텐데요. 직영연금 간에 결혼하신 케이스는 본인 연금에다가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받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둘 다 2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본인 200만 원에다가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니까 유족연금이 120이죠. 120에 50%. 이게 60만 원. 더해서 2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베스트인 국민연금 대상자와 공무원연금이 결혼하신 경우, 국민연금 대상자와 뭐 군인이 결혼하신 경우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0만 원씩 받는데 그럼 본인 국민연금을 받는 거죠. 근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더해서 받아요. 본인 연금은 2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60%니까 120만 원이야. 더하면 얼마야? 320만 원. 아까 국민연금 간에는 236만 원, 직영연금 간에는 260만 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에는 320만 원. 와, 차이 많이 나네요. 사랑은 하는데 국경의 제한도 없다고 하는데 결혼할 배우자가 당신 국민연금이야 뭐야? 공무원연금이야 뭐야? 너 공무원연금 탈락! 군인연금 와!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가치관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 맞다면 소중한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살아갈 텐데요.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연금의 수급 대상자인지를 알고 있다면 한 명이 먼저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의 유족연금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라는 제도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대신 좀 더 중요하게 명심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유족의 범위를 꼭 확인하자. 유족의 범위는 대표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25살 이상의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배우자가 사망을 할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식들은 다 25살이 넘었을 거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은 당연한데 뭐 80세, 90세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을 케이스가 늘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 배우자가 없다면 내가 받던 연금도 허공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거죠. 공적연금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혹시라도 공적연금 외에도 부족한 내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연금을 비과세 한도만큼 가입하셔서 내 연금은 비과세 받으시면서 세금도 안 내고 건보료도 안 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과세 연금으로 가입하신 후에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더라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상속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고민해 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담 누가 하신다고요? 이 연금닥터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00-0456 45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셔서 연금닥터와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